자, 이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ABC론의 종결자로 나섰습니다.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종지부를 찍었어요. 네. 사실 이 뜻을 좀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혹 ABC에 찬성하신 분들이 잘 헤아리셨을까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는 차원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다루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 삶을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이고 개인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막스 베버를 또 인용해서 네.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를 인용했다는 거 자체가 ABC론을 잘 저격했다고, 직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막스 베버 얘기를 이제 유시민 작가도 하고 뭐 이번 이재명 대통령도 하고 하셨는데 이게 이 책이 무슨 책으로부터 나온지가 별로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네. 책에서 나온 개념들인데요. 이게 원래는 운동권들이 사실 좀 반성할 때 읽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념윤리, 책임윤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신념윤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곤조, 곤조를 지키는 윤리. 그리고 책임윤리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결과에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곤조만 부리다가 네. 아무 개혁도 못 하고 예. 어떤 분들이 생각나죠. 네. 강한 검찰 개혁 뭐 예.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예. 결국 실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강한 반발만 불러일으켜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 문재인 정권처럼. 네. 어쨌든,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금 어떤 이제 이념이나 선명성에 갇힌 소위 진보 진영을 네. 얘기할 때 이제 신념윤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권 분들이 우리가 정치에 들어왔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투쟁만 너무 한 거 아닌가 할 때 다 네.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네. 모여서 읽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어이없는 거는 네. 유시민 작가가 그 반대로 이걸 쓰신 거예요. 신념윤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지금 이제 진보 진영이 예. 책임윤리를 중요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좀 업그레이드돼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 막스 베버를 다시 소환했기 때문에 네. 좀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퇴행적인 인용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하신 거죠. 그 양반은 이제 원래 발언했던 사람의 뜻을 지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곡학 아세하는데 어제도 말이죠. 노무현 재단 주최의 그 북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언론의 자유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자유다라면서 조지 오웰의 말을 또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조지 오웰, 자기가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는 말을 할 자유를 앞으로 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분 말했다고 무슨 뭐 수갑 채웠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엉뚱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비판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이걸 둔갑시킵니다. 아니 그리고 조지 오웰은 원래 전체주의, 네. 소위 PC주의, 네.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으로 막 네.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에 어떤 정수입니다. 네. 그 집단적으로 지금 조리돌림하는 분들 누구예요? 그렇죠. 저기 젊은 비판자들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도 했어요. 앞으로 나에게 훈계하지 마라. 아 그래요? 네. 훈계 탑티어시잖아요 지금. 글쎄 아니 말이에요. 제명팔이 돌 던질 사람들 감탄고도 이렇게 다 씹으셔놓고. 글쎄 말이에요. 송영길 이런 분들도 함돈균 이런 인물들한테 특정해가지고 뭐 좌표 찍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자신의 이제 거울 치료 같은 겁니다. 조지 오웰을 그렇게 소환하실 줄 저도 몰랐네요. 근데 사실 조지 오웰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집단주의, 전체주의 그런 식의 조리돌림, 좌표 찍고 두드려 패는 거 네.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요즘? 그러니까 그런 식을 제일 비판했던 게 조지 오웰인데 참 그렇게 쓰셨다니까 황당한데 네. 어쨌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네. 불안해진 뻘쭘해진 분들이 역시 말씀드린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유시민 작가, 김어준 총수. 사실 이분들이 이 발언을 별로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언급도 안 했어요. 언급도 사실 이게 거의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언급도 안 해.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조국 작가님은 오히려 조국 작가님이네. 조국 전 장관님은 대표님이죠. 조국 대표는 오히려 더 솔직하더라고요. 이 ABC론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핵심 정치인들과 문조털레유 갈라치기를 강하게 비판한 거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비판한 거 아니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어요. 나 비판한 거 아니야.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요. 이렇게 아니 지금 비판하면 갈라치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비판한 거라고 문조털레유를 비판한 거라 이렇게 오히려 좀 속마음을 좀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저런 시그널을 계속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그 행사에서 사실 전혀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차라리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과거의 그 이른바 정치 리더의 그 태도 자세였는데 이 대통령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현안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은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참 들이대는 특이한 대통령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생중계를 많이 하는 대통령도 이제껏 없었고요. 사실은 생중계가 저 역대 대통령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제가 메시지 라이터로서 느끼는 거는 대통령이 돼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발언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지나다니고 국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경호가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위 엠부시라고 하죠.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서 뭘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특권 아닌 특권인데 그거를 그냥 거의 매 순간의 생중계로 전환하는 거는 굉장히 자신감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리스키하기도 한데요. 사실 그동안 리스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그냥 국민들이 적응돼 버린 것 같아요.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제 메시지 라이터로 보기에도 알겠습니다. 지금 유시민과 김어준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그렇겠죠. 왜냐면 그래 보여요. 어제 실제로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유시민 작가가 너무너무 불편해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 비판자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왜 그럴까?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젊은 비판자들이 비판하면은 그냥 허허껄껄 넘어가는 게 과거 유시민이었는데 요새 그 어떤 여유 완전히 이게 그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어떤 청년 문화, 청년들의 정신 문화 이런 거를 좀 이제 선도하기까지 하셨던 이런 꼰대와 어떤 격식과 엄숙주의를 가장 파격적으로 이제 파괴하던 분이 유시민 작가기도 했잖아요. 백바지 그 신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뭐 자꾸 이제 인상 비평까지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청년 문화, 치받는 문화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시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뭐 함돈균, 신인규, 뭐 이석현 이런 사람들이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함돈균, 박성욱 좀 요즘 욕을 좀 섞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논리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불편해하시면은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가진 어떤 그 위상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비판자들은 뭐 하은기 씨나 저나 뭐 또 많은 신인규나 굉장히 존중 어린 전제를 깔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국힘 무슨 다른 정파나 진영에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어떤 유시민 작가의 뭐 궤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리스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죠. 우리가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 미우나 고우나.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짜증을 내버리시니까. 훈계하지 말라고. 야, 훈계하지 말라고. 언제 날 존경한 적이 있었냐? 이러면 이런 말도 했어. 이런 말도. 나 참 이거 보면서 이 어른은 왜 이렇게 되셨나 싶어. 우리가 샀던 유시민 작가의 책이 그렇게 많을 텐데 참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네요. 근데 어쨌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분들 입장이 되게 그 사고 방식이 전근대적이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간 왕을 대하듯이. 근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네 이재명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리더가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그런 이제 컨트롤에 가장 능하시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 김어준 총수. 김어준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승깔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컨트롤 당할 분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도 진작에 그 말들을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당원 모임에서 이제 김어준 좀 멀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김어준의 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써 김어준을 존중할 뿐이지 뭐 김어준을 뭐 존경한다든지 혹은 그 우리 당이 꼭 필요하다고 아하. 판단한다든지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다는 걸 김원준 총수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일종의 이제 뭐 밀당 아닌 밀당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널이 조금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저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시그널이 안 와서 좀 지치고 이재명을 이제 환영하자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발언 같은 시그널은 계속 올 것 같고 그게 꼭 이런 식의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짝사랑하나 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예컨대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분들이지 어떤 민주정부의 성공과 또 계승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책으로 제가 이게 발현이 될 거라는 말씀은 이념지향적이고 좀 근본주의 세력은 절대 버티지 못할 정책들이 사실 그동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원전이라든지. 그렇죠. 정확합니다. 근데 고용 유연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문조 털레유라고 제가 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전통적인 이제 이념적 그 민주당 분들 그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내니까 사실 불안해서 ABC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내가 아는 민주당의 그런 관성과 다르네. 그런 정책들 그리고 이병태 교수를 그 규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기에 약간 저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사법 리스크 이런 걸로 조금 이제 밀당을 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거래설 같은 것들을 유포한 거는 다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멱살을 잡겠다는 건데요. 쉽게 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지금 소위 이제 전통적 그런 이제 김어준 팀 김어준이라고 좀 누가 이름 붙이셨나요? 그분들과의 어떤 삽바 싸움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싸움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런 행사에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내부적인 어떤 또 노선 투쟁을 하면서도 60-70%의 지지율 연합을 또 구성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과제도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저분들이랑 막 결별하고 싸움판 벌여가지고 또 깨지면 또 안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하고 절묘한 외줄타기가 필요한 타이밍인데 그걸 굉장히 잘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 통해서 다시 정치 발언을 재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계속 뉴 이재명의 에너지만 키워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데 5기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날 건드렸어? 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근데 한번 해보자가 사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고요. 이분도 승깔 보통 아닙니다.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내 성질 까먹었네. 약간 시계 풀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5기로 하실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심하게 걸치셨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같아요. 나하고 김어준을 요즘 뉴 이재명이 모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긁힌 것 같아요. 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이동영, 오창석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노기를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단독 특종 아니고 그냥 사석에 썰썰썰로. 아니 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카더라. 사장 남천동 그 팀과 이제 유시민 작가가 대화를 나눴다. 전화로.
거기까지 해. 나 예, 들었어 그 얘기. 여기까지만. 예, 근데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언짢아했다. 언짢아 하셨다는 예. 얘기를 듣고 어쨌든 예. 지금 저는 근데 핵심에는 예. 방금 말씀드린 음. 노선적 이견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음.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좀 그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우리나라 담론 시장에서 탑티어였어요. 탑티어였어요. 예. 그런 부분이 갑자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니 당황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또 그 저기 황희도 씨처럼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다들 말하자면은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비판하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네, 지금 그 진보 진영의 정책적 노선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가 모델로만 음. 그 관성적인 걸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전 세계가 지금 복지국가 모델, 소위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얘기를 했다가 네. 타 정권 보수한테 뺏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그거를 해서 또 망하라는 겁니까? 그럼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런 중도 실용으로 나아가려는데 네. 왜 우리 하던 거 안 해? 왜 스웨덴식 안 해? 예. 이렇게 해서 번 건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